본 영상은 퇴원을 앞두고 있는 보호자분들의 아기 돌보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신생아에게 적당한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7도,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성인이 얇은 옷을 입은 채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춥거나 덥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아기를 만지기 전후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시행합니다. 신생아는 누워서 자고 있거나 엄마에게 안겨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기 스스로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하기보다는 주위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아기를 안고 일어나 걷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장실이나 집안 바닥의 물기로 인한 낙상에 주의합니다. 뒤집기를 시작한 시기부터 아기는 낙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낙상 사고 발생 시 외상 확인 후 이상 증세가 있을 시 즉각 병원으로 갑니다. 아가들은 무엇을 표현할 때 울음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아기는 배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잠투정할 때, 실내 환경이 부적절할 때, 통증이 있을 때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의 습도와 온도가 높거나 좋지 않을 때 아기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아가의 울음을 구분하여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는 목을 가누지 못하므로 손으로 아가 목을 받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기를 안아 올릴 때에는 한 손을 아기의 목 밑으로 넣어 목과 머리를 지탱하고 다른 한 손은 아기의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아기를 안아 올려 한 손으로 아기 목을 받친 상태로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한 후 반대쪽 발의 팔꿈치 안쪽으로 아기의 몸을 받치고 나머지 손으로 아기의 목과 등을 받치면 안정적으로 아기를 안을 수 있습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란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수면 중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망이며 신생아 10,000명 중 2명꼴로 발생합니다. 반듯하게 눕혀서 재우고 딱딱한 침구류를 사용하고 아기 전용 침대를 사용하며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겨울철이나 아기 피부가 건조할 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전 필요한 물품으로는 물비누, 베이비 오일 또는 로션, 아기옷, 온도계, 포, 욕조,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젖먹이기 직전 직후는 피하고 짧은 시간 내에 끝냅니다. 물의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로 팔꿈치를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한 아가들은 전신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나눠서 씻겨줘야 합니다. 먼저 수건으로 몸을 감싸 안고 머리와 얼굴을 씻기고 잘 닦아준 다음 미끄러지지 않게 아기를 안고 몸통과 다리 부분을 씻깁니다. 목욕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목, 겨드랑이, 서해부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잘 닦아줍니다. 신생아의 탯줄은 보통 1에서 2주 이내에 탈락됩니다. 탯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목욕 후 물기를 닦고 건조시킵니다. 배꼽이 탈락 전에는 진물이 나고 피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알코올솜을 이용하여 가볍게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에 노출시키면 빨리 건조되어 떨어지게 하므로 기저귀를 채울 때에는 접어서 배꼽 아래까지만 오도록 하여 배꼽이 접히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배꼽에서 다량의 진물이 계속 나고 고름이 묻어나오며 냄새가 날 때, 배꼽에 살이 자라 덩어리가 생길 때, 배꼽 주변 복부가 빨갛게 변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채우는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면서 짓무르기도 하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기저귀가 젖은 상태로 오랜 시간 있거나 묽은 변을 자주 보는 경우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기저귀를 갈 때 따뜻한 물로 엉덩이를 씻어주고 완전히 말린 다음 피부 보호 연고를 조금씩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라줍니다.
아가들이 눈곱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곱의 색깔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녹색에 띄는 경우, 또한 눈이 부을 정도로 눈곱이 많을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곱이 낀 경우에는 깨끗한 거즈를 이용하여 눈을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다른 쪽 눈을 할 때에는 새 거즈를 이용하여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줍니다. 눈곱이 자주 낄 경우에는 눈의 앞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여 코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신생아의 소변 횟수는 하루에 5회 이상 20회까지 배뇨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모유의 양이 적으면 아기가 탈수될 수 있으므로 아기의 소변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기저귀에 주황색으로 물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산염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지속적인 관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혈뇨와의 구분이 필요하며 물에 기저귀를 담그면 혈액의 경우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뇨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자아기의 경우 엄마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액이 보이는 가성월경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정상 대변 횟수는 0회에서 7회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출생 후 초기에는 끈적하고 냄새가 없는 암녹색의 태변을 보다가 수유를 시작하면 몽글몽글한 형태의 연노랑, 연초록색의 물기 많은 이행변을 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황갈색 변을 보는데 모유를 먹이는 아이는 분유를 먹이는 아이보다 변이 무르며 자주 봅니다. 이때 설사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설사는 덩어리 없는 물변을 보는 묽은 변을 말하며 수액 계속될 경우 탈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수유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모유 수유는 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더 잦은 수유 간격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직접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를 유축해 냉장 보관하였다가 중탕을 해서 먹입니다. 냉동 모유는 3달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 보통 24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분유는 끓여서 식힌 따뜻한 맹물에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유를 탈 때에는 정확하게 물과 분유의 총량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량 100cc는 물과 분유의 합입니다. 분유의 종류에 따라 물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유를 타기 전에 조제 방법을 꼭 읽도록 합니다. 아기에게 먹이는 적당한 온도는 젖병을 기울여 팔목 안쪽에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때 온도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신생아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적당합니다. 잘 큰다면 아기의 요구에 맞춰 먹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일 경우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증량합니다. 수유가 끝나면 아기를 가슴에 안아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고 가볍게 두드리거나 쓰다듬어 주어 트림을 시키도록 합니다. 신생아는 위장관이 미숙하여 소량의 역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유 후 아기를 눕힐 때에는 구토나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을 오른쪽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엎드린 자세로 등을 두드려 줍니다. 또한 수유 직후 아기가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아기가 구토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기저귀 교환은 수유 직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토에서 우유가 기도로 들어가 호흡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엄마는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 아기를 엎어 아기의 몸을 60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아기의 양 어깨 쪽지 사이를 몇 차례 빠르고 세게 칩니다. 이 방법으로도 아기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분수처럼 내뿜듯이 자주 토하거나 구토한 양상이 녹색이거나 갈색 또는 혈액이 섞여져 있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황달은 간 기능이 미숙하여 생기는 것으로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대부분의 신생아에게서 나타납니다. 황달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면서 얼굴, 가슴, 배,
다리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생후 3일에서 4일경에 나타나 7일에서 14일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아기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었을 때 피부가 노랗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병리적 황달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열이 나거나 몸이 찬 경우 체온을 측정합니다. 37.5도 이상이면 아기의 몸을 노출시키거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얼음찜질은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한 아가들에게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미열이 반복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는 의식 또는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비정상적인 호흡이 관찰될 때 의식 확인, 119 신고, 흉부 압박, 인공호흡 순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아기야 괜찮니? 아기야 괜찮니? 가장 먼저 의식을 확인합니다. 계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네. 119에 신고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양측 유두를 이은 가상의 선 바로 아래 흉골과 만나는 지점에 두 손가락을 수직으로 댄 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가슴 전후 두께 3분의 1 깊이로 압박합니다. 흉부의 상승을 확인하면서 1초간 1호흡 불어넣습니다.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 선천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장애에 의한 질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검사이며 대개의 경우 심한 지능장애, 뇌장애, 간장 및 신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특수식이요법이나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 이들 질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선별검사만 진행하고 있으며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2주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 외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고도난청은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1년 동안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청각, 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청력검사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며 검사는 퇴원 전 진행되며 퇴원 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원 시간은 10시에서 11시 사이이며 원무팀에서 퇴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수속 후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평일은 원무팀에서 수속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은 응급실안 응급실 원무팀에서 가퇴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 준비물은 안싸개, 겉싸개, 베네저고리,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퇴원 시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미리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하신 서류는 재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퇴원당이 신청하지 못하시면 외래 방문 시 신청 후 재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의무기록 4번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 후 엄마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 1층 진료기록 발급 창구에서 신분 확인 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성장 상태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아기가 예방접종을 할 때마다 기록할 수 있도록 예약된 외래 진료 시 아기 수첩을 꼭 가지고 병원으로 옵니다.
퇴원시에 안내된 예약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면 1층 원무팀의 수납 후 안내에 따라 2층 체열실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하 1층 영상의학과에서는 영상검사를 진행합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시 금식이 필요하므로 간호사의 설명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검사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층 심혈관 센터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RS 바이러스는 이른둥이, 기관지 폐의 형성증, 선천성 심장병 등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이 주의해야 할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세기관지염, 폐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너지스 접종을 바이러스 유행기인 9월에서 4월 사이 약 5개월에 걸쳐 시행합니다. 펄스 옥시미터라는 기계는 아기의 심장 박동수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아기에게 맞게 알람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기들의 정상 심박동수는 1분에 120에서 160회이고 아기가 커갈수록 정상 심박동수는 감소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만사가의 경우 95에서 100%, 이른둥이의 경우 90에서 100%이고 질환에 따라 산소 포화도 정상치는 달라집니다. 알람은 각각의 정상 범위에서 10% 가감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산소 발생기의 여유분을 확인합니다. 산소가 라인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산소 처방 농도에 따라 산소 눈금개가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소 요법 동안에는 가습기를 켜놓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 주변에 없나 확인합니다. 심장 박동수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아가의 발바닥이나 등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미리 설치해둔 산소를 아가의 코와 입 주변에 대어줍니다. 지속적으로 산소 포화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질 시에는 응급실로 방문합니다. 미숙아 분유는 모유 공급이 어려운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 또는 38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 분유로 열량이 높으며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함량은 높고 유당 함량은 적습니다. 저인 분유는 저칼슘 혈증이나 과인산염 혈증과 같은 전해질 대사 이상 증상 시 인의 함량을 낮춘 분유로 아기의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정한 분유입니다. 알러지 분유는 모유와 조제 분유의 감인 반응을 나타내는 영아에게 먹이는 특수 분유로 유당이 없고 지방은 필수 지방산만 들어 있습니다. 모유 강아지는 미숙아들에게 모유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칼로리, 단백질, 칼슘, 인, 아연과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 분유 지속 여부는 추후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 후 결정됩니다. 태어나는 이른둥이 아가들은 대개 태연약을 받아서 갑니다. 대부분의 약은 모유나 분유에 섞어 먹이면 됩니다. 정확한 용량의 투약을 위해 소량의 분유나 모유에 먼저 타서 먹인 후 나머지 수유를 진행하는 게 좋고 약은 냉장 보관합니다. 폴릭엑시드라는 약은 하루에 한 번 한 포씩 먹습니다. 엽산제이며 흰색 가루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우유에 타서 수유 시 복용합니다. 올빌틸 시럽은 하루에 한 번 2cc씩 복용합니다. 노란색 물약으로 종합 비타민이며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2cc 우유에 타서 수유 시 복용합니다. 갈색 물약은 철분제제입니다. 차각약품이며 하루에 한 번 식간에 복용합니다. 안과 검진 시 원무팀 접수 후 2층 안과의뢰로 방문합니다. 검사는 30분에서 45분 소요됩니다.
안과 검진 시 수유를 충분히 하고 오십시오. 산동제 투여 후 검사 끝날 때까지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 아기 상태 확인 후 수유를 진행합니다.